언니는 결국 내 결혼식에 오지 않았다. 빛나 언니가 몇 년 만에 연락이 와서는 자꾸 자기를 초대해달라고 한다는 내 이야기를 듣고 얘나 지금이나 참 특이한 누나야 라고 했던 구제가 공항 가는 길에 먼저 말을 꺼냈다. 그런데 빛나 누나가 왔었나? 왜 난 못 본 것 같지? 나도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네. 식장에서 마주쳤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려봤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빛나 언니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었다. 나는 친척들이 정리해서 보내준 축의금 명단을 열어봤다. 300명 정도 되는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봤지만 빛나 언니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청첩장을 받고도 결혼식에 오지 않는 사람은 빛나 언니 말고도 많았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주말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피곤해서 참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인을 통해서 축의금을 전달하기 마련이었다. 그냥 청첩장만 받은 경우라면 몰라도 따로 만나 밥을 얻어먹었을 경우에는 그래야 하는 게 상식이고 예의였다. 그런데 이 언니는 자기가 먼저 초대해달라고 하길래 기껏 시간 내서 밥도 사주고 청첩장도 줬더니 결혼식에 오지 않고 축의금조차 내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지만 결혼 생활을 망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빛나 언니에 대해서는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결혼 휴가를 끝내고 복귀한 첫날, 빛나 언니가 메시지를 보내왔다. 내 결혼식 날짜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알았고 신혼여행에 방해가 될까봐 일부러 여태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결혼식에 너랑 나랑 밥 먹고 바로 다다음 날인가 그랬잖아. 나는 네가 그렇게 결혼식 날 임박해서 청첩장을 줬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야. 이건 또 무슨 구차한 궤변인지. 이 언니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시간 내서 밥 사주고 청첩장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청첩장에 분명히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고 그걸 잊지 않고 챙기는 건 본인의 몫이다. 나는 별로 따지고 싶지도 않아서 이렇게만 짧게 말했다. 괜찮아요, 언니. 신경 쓰지 마요. 더는 빛나 언니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언니가 다시 메시지를 보내왔다. 우리 사이에 돈으로 주긴 그렇고 선물을 주고 싶은데 네가 갖고 싶은 거 얘기하면 내가 사줄게. 필요한 거 찾아보고 말해줘. 나는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날 저녁 휴가 기간 동안 밀려있던 업무를 처리하던 중에 빛나 언니가 말한 선물을 떠올렸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받고 나도 언니 결혼식에 안 가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언니는 자기 결혼식에 나를 초대할 생각인 것 같았다. 아마 그러려고 선물을 주겠다는 것일지도 몰랐다. 갖고 싶은 선물이라 너무 막연한 단어였다. 얼마짜리를 골라야 하나. 언니랑 내 사이는 축의금 5만 원 정도의 사이였다.
딱 기본 금액. 나는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 5만 원 선에서 살만한 게 있나 둘러봤다. 딱히 끌리는 게 없었다. 몇 가지가 눈에 들어오긴 했다. 7만 원짜리 무드 등을 사달라긴 좀 그렇고, 그렇다고 4만 원짜리 토스터를 받자니 왠지 억울했다. 한참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문득 이걸 왜 내가 검색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부하가 치밀었다. 돈으로 주기 싫으면 주지 말든가. 굳이 선물을 하고 싶으면 자기가 센스 있게 5만 원 한도 내에서 적절한 선물을 알아서 골라오든가. 고민해서 적당한 걸 고르는 것도 일인데 그걸 왜 나한테 외지로 주고 있지? 나는 홧김에 쇼핑몰 창을 다 닫아버렸다. 다음 날 빛나 언니가 선물 생각해봤어? 라고 메신저로 물었다. 갖고 싶은 게 있다 치더라도 이런 질문에 구체적으로 뭘 사달라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싶었다. 나는 빨리 이 이상한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언니 됐어요. 그냥 밥이나 사요. 그렇게 뜻하지 않게 빛나 언니와 또 밥을 먹게 되었다. 테이블 상판이 통째로 서빙되는 한정식 집에서였다. 수십 가지 반찬 그릇이 빼곡하게 올려진 나무 상판을 식당 종업원이 카트로 끌고 와서 우리 테이블 위로 드르륵 밀었다. 언니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으며 좋아했다. 물론 사진도 찍었다. 그 많은 반찬을 한 프레임에 담겠다며 의자 위에 올라가서 까치발을 들었다. 찰칵찰칵 소리가 연속해서 식당에 울려 퍼졌고 서너 장을 더 찍고 나서야 나는 언니의 무릎이 아닌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나는 언니에게 그런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물었다. 딱히 궁금하진 않았지만 예의상 질문을 건넨 것이었다. 언니는 내가 전달해준 엑셀 파일 덕분에 수월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고마워했다. 나는 5년 전 이중계약 사건이 떠올랐다. 신혼집은 구했어요? 그게 제일 골치 아픈 건데. 다행히 시댁에서 집을 해주셔서 이미 들어가 살고 있어. 바로 한 정거장 옆 색강역 근처야. 정말요? 너무 잘됐다. 빛나 언니의 예비 신랑은 펀드 매니저라고 했다. 경제 감각이 부족한 언니가 여유 있는 시댁과 숫자 쪽에 능통한 남자를 만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남자가 펀드 매니저였구나. 언니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매번 등장하던 언니는 늘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두곤 했다.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쓸쓸한 분위기의 일러스트를 프로필로 바꿔 걸었고 당연히 그에 따라 상태 메시지도 바뀌었다. 그 주기가 몇 개월 단위로 반복되었다. 천묵과 라푼젤의 연애가 순항 중인지 아닌지를 온 회사 사람이 다 알 정도였다. 나는 언니의 프로필 사진을 볼 때마다 대체 왜 저렇게 하지 하고 생각했다. 정말 왜 저렇게 할까? 나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하루에도 몇 번씩 회사 사람들과 메신저로 업무를 주고받는데
거기에 남자친구와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진이 떠있으면 얼마나 프로답지 못해 보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텐데. 나라면 내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는 사적인 인간이라는 거 최대한 떠올리지 못하게 할 텐데. 매일 5분씩 지각하지 않을 텐데. 어차피 5분 동안 일을 더 하거나 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라면 그냥 5분 일찍 일어날 텐데. 나라면 머리를 좀 짧게 자를 텐데. 언니,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생각만 하다 나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뭔데? 그 머리요. 아침마다 고데기 하고 오는 거예요? 아니, 나 원래 직모야. 우리 엄마 닮아서. 그래도 매일 그거 다 말리고 오려면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 나 수치 워낙 적어서 금방 말라. 하나도 안 불편해. 언니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뛸 때마다 살짝 젖은 머리가 바람에 흩날리며 찰랑거리는 느낌이 너무나도 좋다고 했다. 애초에 지각하지 않으면 뗄 필요가 없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언니가 밥을 샀다. 우리가 먹은 한상 정식은 1인분에 25,000원이었다. 키보드 밑에 깔려있던 흰 봉투를 발견한 건 빛나 언니와 한정식을 먹고 2달쯤 지난 시점이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책상을 닦으려고 키보드를 대지 않았으면 아마 계속 모르고 지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손바닥만한 봉투를 열자 우리 결혼합니다 라고 적혀있는 카드가 나왔다. 빛나 언니의 청첩장이었다. 이게 뭐야? 밥도 안 사고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간 거야? 청첩장이 무슨 피자집 전단이야? 나는 원래 빛나 언니의 결혼식에도 참석하고 축의금도 5만 원 정도 낼 생각이었다. 똑같은 사람이 되기는 싫었으니까. 정식으로 시간 내서 청첩장을 준다면 분명 그렇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쯤 되자 더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나라면 정말 이렇게는 안 해. 손에 쥐고 있던 텀블러의 뚜껑을 열어 청첩장 위에 세차게 내려놨다. 뚜껑에 묻어있던 커피가 새하얀 청첩장 위에 동그란 형태로 번졌다. 나는 텀블러에 남은 아이스 커피를 얼음째 씹어 마셨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축의금 대신 먹은 밥값 25,000원. 내가 청첩장 주면서 산 밥값 13,000원. 잔돈 12,000원. 이제는 남편이 된 구제에게 내 계획을 들려줬다. 주말에 함께 들른 백화점의 생활용품 코너에서였다. 나는 언니에게 받은 만큼만 딱 12,000원짜리 선물을 사서 축의금 대신 줄 거라고 했다. 듣고 있던 구제가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난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냥 내가 내줄게. 나는 구제를 가만 쳐다봤다. 연애 기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연봉을 모르고 있었다. 여느 회사가 그렇듯 우리 회사도 자신의 연봉을 누설하면 해고할 수 있다는 사교가 있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서로가 모아둔 재산과 연봉을 공개해야 했다.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하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가족 오락관 찍는 것 같다는 농담을 하면서 웃고 있었다. 셋 하던 그 순간 나는 구제와 내가 외치는 숫자에 앞자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000만 원. 정확히 1,040만 원 차이였다. 나보다 세전 기준 1,040만 원을 더 받는 구제는 당연히 모아놓은 돈도 나보다 훨씬 많았다. 구제 역시 당황한 눈치였다.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자 자기도 민망했는지 이렇게 말했었다. 네가 2년 동안 백오피스에 있어서 그랬나 봐. 그래, 그게 맞는다고 치자. 그러면 나는 왜 2년 동안 거기에 있었을까? 이력서에 빼곡했던 내 모든 경력이 전략기획팀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내가 일을 못해서 그랬나? 그런데 시켜보지도 않고 어떻게 할까? 무엇보다 지금은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연봉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야 할까? 구제가 일을 잘해서? 대체 얼마나 잘하길래? 딱 1,030만 원어치만큼? 지금 뭐라고 했어? 추기금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해. 그까지 5만 원 내가 내준다고.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그깟 5만 원 아끼려고 내가 이러는 것 같아? 어째서인지 나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빛나 언니한테 가르쳐주려고 그러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5만 원을 내야 5만 원을 돌려받는 거고 12,000원을 내면 12,000원짜리 축하를 받는 거라고. 아직도 모르나 본데 여기는 원래 그런 곳이야 라고 말이야. 애비동에 새우가 빼곡하게 들어있는 건 가게 주인이 착해서가 아니라 특 애비동을 주문했기 때문인 거고 특 애비동은 일반 애비동보다 4,000원이 더 비싸다는 거. 월세가 싼 방에는 다 이유가 있고 7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았다면 7억 원어치의 김장, 설거지, 전부치기 그 밖에 종종 그리면 평생 갖다 바쳐야 한다는 거. 디즈니 공주님 같은 찰랑찰랑 긴 머리로 대가 없는 호의를 받으면 사람들은 그만큼 맡겨놓은 거라도 있는 빚쟁이처럼 호심탐탐 노리다가 뭐라도 트집 잡아 깎아내린다는 거. 그걸 빛나 언니한테 알려주려고 이러는 거라고, 나는. 구제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화가 났구나. 라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다는 눈을 하고 나를 바라봤다. 결혼 준비하는 내내 지겹게 봐온 눈빛이었다. 나는 진열대에서 바닐라향 핸드크림을 집어들고 점원에게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이거 얼마예요? 세일해서 11,000원입니다. 1,000원이 부족했다. 나는 카운터 옆에 꽂혀있던 선물카드를 뽑아들었다. 이거는요? 1,000원입니다. 이거랑 같이 주세요. 네, 모두 해서 12,000원입니다.
선물용인지 확인한 뒤에 점원이 포장을 시작했다. 상자 한가운데 핸드크림을 눕혀두고 남은 공간에 연보라색 숫자지를 구겨 넣었다. 마치 꽃밭에 핸드크림이 파묻혀 있는 모양새가 되었다. 알맹이에 비해 포장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원은 상자에 뚜껑을 덮고 몽단 재질의 아이보리색 리본으로 상자의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 귀퉁이를 사선으로 감싸 묶었다. 그리고 1,000원짜리 카드를 리본의 오른쪽 아래 귀퉁이 쪽에 꽂아 놓았다. 12,000원을 채웠지만 편지를 쓰는 건 내키지 않았다. 그렇다고 빈 카드를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편지 쓰기를 미루고 미루다 결혼식 전날까지 선물을 전달하지 못했다. 더는 남은 시간이 없어서 우선 펜을 들고 무작정 첫 문장을 적었다. 빛나 언니, 결혼 축하해요. 아직도 여백이 많이 남아있었다. 우리가 만난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진부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볼펜으로 써서 지울 수도 없었다. 10년 뒤에 우리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대충 칸이 다 채워졌다. 나는 카드를 다시 상자 귀퉁이에 꽂아놓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퇴근 30분 전이었다. 실로 오랜만에 들르는 9층이었다. 경영지원팀의 자리는 3년 전 그대로였고 총무과의 위치도 그대로였다. 언니는 3년 전과 똑같은 그 자리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다. 나는 파티션 너머로 속삭이듯 언니를 불러 복도로 나오라고 숨짓했다. 복도로 나온 언니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라며 나를 반겼다. 언니야말로 웬 김밥이에요? 내일이 결혼식인데 야근하려고요? 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원래 결혼 전날은 일찍 퇴근시켜주는데 여기 너무하네. 월말 총무과에 그런 게 어딨니? 언니가 스웃음을 짓더니 말을 이었다. 요즘 사람이 부족해. 우리 주임님 아기가 예정일보다 훨씬 일찍 나오는 바람에 출산휴가를 갑자기 당겨졌었거든. 그런데 나까지 결혼 휴가 가야 하니까 눈치 보여 죽겠어. 우는 소리를 하던 언니가 내 손에 들린 상자를 보며 물었다. 그건 뭐야? 아, 언니 결혼 선물이요. 야, 뭐 이런 걸 다 준비했어. 당황스러웠다. 빛나 언니가 울기 시작한 곳이었다. 왜 울지? 갑자기 두려워졌다. 설마 내가 선물도 주고 결혼식에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더 난감한 건 언니가 울면서 나를 껴안았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덩치 큰 언니에게 완전히 파묻힌 모양새가 되었다. 빛나 언니가 흐느끼며 어깨를 들썩일 때마다 거기에 펼쳐진 내 턱도 같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복도를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언니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고마워. 나 메리지 블루였는데 이거 받고 기분 좋아졌어. 등에 소름이 돋았다. 때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무릎을 살며시 굽혀 언니의 품에서 빠져나온 뒤 황급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이거 네 글씨체 아니야?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구재가 물었다. 어둠 속에서 손에 들린 핸드폰 액정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구재가 내민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빛나 언니의 프로필 사진이었다. 방금 전 내가 언니에게 줬던 카드가 활짝 펼쳐진 채로 올라가 있었다. 상태 메시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손편지에 담긴 진심.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야, 손편지에 담긴 진심이래. 구재가 배를 잡고 웃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대기 시작했다. 우리가 만난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그만해. 나는 구재의 손에서 핸드폰을 뺏어들었다. 그리고 언니의 프로필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연보라색 숫자재에 둘러싸인 핸드크림을 배경으로 사진을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이었다. 네모난 프레임에 아래 위로 뿌옇게 블러 처리가 되어 있었다. 마치 눈물 고인 시선으로 바라본 장면 같았다. 그 와중에도 카드 속 글씨만큼은 또렷했다. 나는 은은한 필터가 입혀진 내 글씨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분명 내가 쓴 것인데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을 보니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10년 뒤에 우리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나는 혼자 10년 뒤라고 조용히 읊조렸다. 너무나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10년 뒤. 그때까지 언니가 회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때까지 나는 회사에 있을 수 있을까? 이튿날 저녁, 프로필 사진은 야자수가 드리워진 해변으로 교체되었다. 상태 메시지도 모두들 감사합니다 로 바뀌어 있었다. 평소보다 20분이나 늦게 일어나서 간단히라도 챙겨 먹던 아침을 거르고 출근한 날이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자그마한 상자가 놓여 있었다. 빛나 언니의 결혼식 담례떡이었다. 상자 위에는 조잡한 폰트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빛나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신 마음 잊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상자를 열었다. 분홍색 하트가 그려진 백설기 한 조각과 저마다 색이 다른 경단 4개, 쑥색 꿀떡 2개가 들어있었다. 허기가 느껴졌고 이내 침이 고였다. 랩 포장을 벗겨내고 샛노란 고물이 포슬포슬하게 묻혀진 경단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방금 쪄낸 듯 아직 따뜻했다. 오늘 새벽에 찾았나 보네. 나는 달고 쫄깃한 경단을 우물거리면서 생각했다. 빛나 언니는 잘 살 수 있을까?
부디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